안녕? 오랜만에 나하고 같이 공부할래? 죄송합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압도적으로 매물 27만 개가 넘은 거 이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1월 달에 뭐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매물수가 사상 최대라니 이런 게 좀 의아하실 겁니다. 일단 수도권 매물수 역대 최고라는 말이 있는데 내용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물건이 전부 27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은 8만 3천 건, 인천은 3만 6천여 건, 경기도는 15만 4천 건까지 불어났다. 아실이라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집계를 했는데 2021년 3월 1일, 3년 전이죠. 그 이후로 역대 최고치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하락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21년 9월부터 시작됐어요. 즉 지금 현재 상황은 이번 하락장이 시작되고 지금 만 3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그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통계 원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매물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그리고 인천입니다. 자, 이걸 보면 다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늘고 있죠? 그리고 하락장이 언제부터라고요? 21년 9월. 그러니까 요때부터죠. 서울, 경기, 인천을 막론하고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로 뭐 출렁출렁하긴 했지만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여기 이 움푹 패인 거 요거 뭘까?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이렇게 쌓였잖아요. 앞에서 이게 갑자기 막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쭉 줄어들어요. 그랬다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서울만 그러느냐? 경기, 인천 패턴이 똑같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비슷한 게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줄었다 든다. 이 움푹 패인 게 여기 최근에 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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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예요? 23년 말 24년 초예요. 정리를 해보면 급매 소진이 활발해지면서 매물이 줄어들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급매라는 거는 시세 대비 싼 건데 그게 다 팔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와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다시 가격이 비싼 애들. 그리고 실제로 싸게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도 팔리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올려. 이렇게 하면서 올리잖아요. 낚시하듯이. 호가가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면서 매물이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이 패턴을 보여줬어요. 수도권 모든 지역이. 이번 1월의 경우에는 비수기 급매 거래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얘기가 나오면서 집 사기 편해지니까 집값 오를 수도 있겠는데 혹은 진짜로 신생아를 낳은 우리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급매를 매수를 하면서 매물이 좀 감소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3년 1월 전후 시점보다 거래량 증가와 매물 감소의 인터벌이 짧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요때는 이 폭이 어때요? 크죠? 깊고 길어요. 네. 여기는 어때요? 깊고 길어요. 여기도.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때는 어때요? 짧아. 네. 금방 가요.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지만 중요한 건 이 인터벌,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 하나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하나 드릴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여기 서울, 경기, 인천이 있죠? 근데 이게 어때요, 속도가? 어디가 제일 빠르죠? 서울이요. 이번에는 여기는 뭐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어때요, 서울은? 확연히 보이죠? 네. 왜 그럴까요? 서울이 좋으니까요. 가격 반등은 어디서 그럼 먼저 나올 확률이 높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좋은 데부터 나올 확률이 높다. 일단 이런 인사이트를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거래 절벽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하락장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자, 거래 절벽이 일어나니까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질질질 끌던 사람들이 매물도 추가가 돼요. 근데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호가를 떨어뜨릴까요? 아니죠. 네. 호가가 유지가 됐어요. 이때는. 가장 높은 고점의 호가로 유지가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한 6개월 정도는 버텼습니다. 호가가. 그랬다가 매물 적체가 심화가 됐습니다. 자, 매물 적체가 심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유진님이 팔려고 했어. 그랬다가 안 팔렸어요. 뭐 괜찮아. 뭐 더 비싸게 팔면 되지 하고 있어. 이러다가 또 무슨 시기 되면 달려들겠지 뭐.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제가 사업을 망한 거예요. 급하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가가지고 지금 좀 팔고 싶은데요. 얼마쯤이면 팔립니까? 아니면 10억에 팔렸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다 10억 5천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좀 급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10억 정도? 아, 그래요? 10억에 내놓으면 돼요. 근데 내놓으면은 그 유디님하고 밥잘님이 싫어해요. 10억에 내놓으시면요. 그거 좀 급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호가를 좀 내려서 내놔봐요. 그러면서 얼마에 내놓느냐? 10억 2천원짜리가 나옵니다. 10억 5천으로 나와있던 호가가 어떻게 됐어요? 10억 2천으로 내려갔죠? 이게 매물 적체가 심화될 때 나온 현상입니다. 2022년 한 2분기부터 가격이 호가가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거래가 됐느냐? 안 됐어요. 분명히 사장님이 호가 대비 거래가를 싸게 놓으면 그래도 거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10억 2천은 왜 안 팔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까지 돼야지 거래가 될지. 나도 모르겠네, 이거. 일단 급하니까 팔아주세요. 9억 9천으로 내릴게요. 안 팔려. 9억 5천, 안 팔려. 9억, 안 팔려. 8억 5천, 안 팔려. 그게 8억, 7억 후반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부동산 갔어. 집 얼마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억 8천에 어떤 분이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얘기만 잘하면 7억 한 4천, 3천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10억 갔던 게 7억 3천에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거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1년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야금야금 생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22년 9월부터 23년 3월까지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써놨죠? 기준가가 형성됐다. 이때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다들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네 하는 가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자, 이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억 갔던 게 7억 3천에 거래가 됐다가 이 정도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저 7억 5천에요? 했는데 또 돼. 뭐야? 7억 6천 했는데 또 돼.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그게 반등 거래예요. 한 6개월 동안 거래량 증가되고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집주인이 호가 올려. 이제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에 내놓느냐? 8억 2천, 8억 3천에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여기 색깔 표시를 해놨죠? 이게 상식과 반하는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너무 떨어져가지고 난 저거 못 팔겠다고 들고 있었어. 근데 이게 갑자기 다 팔려가지고 막 가격이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안 팔래 하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상식적 과정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다르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 매물이 증가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거래가 안 돼요. 7억 3천에 샀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얼마라고? 8억 5천?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벽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작년 가을부터 또 시작됐어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때 매물 증가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호가는 처음에는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거래 절벽 이후에 매물이 증가가 돼요. 매물이 증가하는데 호가는 유지가 돼요. 저희가 방송할 때 보면은 댓글에 이런 댓글 많이 달려요. 어디가 떨어졌대? 우리 동네 한 개도 안 떨어졌구만.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한 개도 안 떨어졌어요. 너나이님 이 사람아. 그게 지금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봤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때랑.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매물 적체가 심화되겠죠. 오늘 주제가 뭐다? 수도권 매물량이 27만 건 사상 최대 돌파했다. 적체 심화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금리 공급 등 변수가 아닌 가격에 의해서 거래 여부가 결정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거를 내다보면서 나는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참여자가 이미 아니에요. 그분들은 집을 살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만약에 모두가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빵건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3,000건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집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냐면 금리가 뭐 이러니까 공급이 이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요.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근접하거나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집들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가격 기준을 가지고 있죠. 자, 반등 거래가 됨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가는 상승하지만 일반적일 때는 매물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다? 매물이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나는 모르겠고 나 그냥 지금 이 가격이면 팔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팔고 싶어하는 가격이 가격 기준을 가진 수요자들이 매수하고 싶어하는 가격보다 어떻다? 높다는 거죠. 매수자가 급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여기 우리 두 분의 투자자들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매수자가 급할 때는 언제죠? 올라갈 상승장 것 같을 때. 그쵸? 두 분도 뭐 가봤죠. 가가지고 네.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산 적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급해가지고 네. 형 그때 내가 상승장인데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언제예요? 막 눈앞에서 집이 없어지고 막 그렇죠. 사갈 때. 그럼 그때가 매물이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럴 때 매수자가 급해지면서 가격이 매수 희망 가격이 매도 희망 가격을 쫓아가면서 가격 거래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 봐봐요, 여러분. 매물수가 사상 최대. 그럼 급할까? 맞아. 안 급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걱정을 한다니까요. 내가 집을 더 못 봐가지고 더 싼 집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네. 이 상황에서 적체가 심지어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희망가가 높아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물이 많아 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 희망가에 도달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 건 뭐냐면 지금 매물수가 사상 최대인 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최근 3년 동안의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부터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이득을 볼까 이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처럼 매수자 중심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던 때가 또 있을까? 이거를 봐야 돼요. 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예시를 들 건데요. 3개를 들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었던 때가 있을까? 첫 번째, 서울에서 제일 비싼데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서울의 중간 평균 수준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은 각각 서초구, 영등포구, 노원구에서는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같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벌어졌던 때가 이때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때일 것 같아요? 당연히 앞쪽이죠. 그쵸? 이때를 보면서 어떻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한 걸까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선을 그어요. 그리고 여기도 선을 긋습니다. 자, 이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본인의 가격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럼 이때 한 사람은 지금 어때요? 엄청난. 웃고 있어요. 네. 그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락장을 오해하고 있는 게요. 하락장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래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일어날 거래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러면 저 시기에 본인의 기준 가격에 매수한 사람과 계속 기다린 사람의 차이를 저희가 봤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너나이님,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우리나라 출생률 아시죠?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런 분들한테까지 제가 내 집 마련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나는 일단은 내 생애에는 내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이왕 살 집 싸게 잘 사고 싶어.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뒤에서 말씀드릴 거를 더 조금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 내 집 마련 꿈꾸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막 쫓아가면서 조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왜? 대안이라는 게 매물인 거죠. 다른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A단지, 저 마음에 드는 너 이 정도면 나 살 거야 라는 가격의 기준을 설정해 보세요. 안 그러면 또 몇 년 뒤에 속상할 수 있다. A단지 이 정도면 살 거야에서 그 이 정도를 내가 모르겠다. 그게 어렵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단지는 좀 달라요. 저희 단지 지난주에도 거래가 일어났어요. 보여드릴까요? 막 계약서 보여주고 그래요. 실제 가면 이거 봐봐요. 계약 됐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럴 때 그냥 훅훅 딸려가는 거예요. 본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이 정도를 너나이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러거든요. 방송에서 이거 조회수 막 몇십만씩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게 어려워요. 왜?
지역마다 단지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저희 반포에 있는 반포 리체는 얼마 가격이 되면 사셔야 돼요. 이거 말하라는 거잖아요. 저보고. 그걸 제가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과거와 최근 모두 도대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거래가 됐을까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 집 마련 기초반은 뭐 우리끼리 약간 밀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단지별로 뭐 기준이나 이런 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강의 들을 수 있으신 건 아니니까 요 정도 팁은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풀 수 있는 최대한의 팁이니까 요걸 드리겠다. 본인이 이 정도에 해당되는 물건을 거래하게 된다면 반드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자, 이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내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가격 기준이 잡혔고요. 그 가격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서초에 있는 아파트를 요때 샀어요. 네. 기분 좋았다, 어떻게 돼요? 다시 안 좋아요. 안 좋아지죠? 네. 그러나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장기적.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부동산도 다 망할 것 같다, 나는. 나 부동산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라도 재테크 공부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부동산 투자하라니까 그것만 해야 된다. 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요.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재테크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나이님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됐죠. 진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를 정말 느꼈어요. 제가 막 여기 좋을 것 같은데 했던 지역이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보단 여기 더 좋은 곳이 있어. 아, 같은 돈이면 더 좋은 데가 있구나. 정말 그 내 집 마련할 때 모든 것들을 강의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서울에 20평대로 4억 중반에 매매를 했습니다. 진짜 계약 당시만 해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도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매매 계약서를 이제 가슴에 품고 그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들었던 감정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해낼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월부에서 너나이님이 사람들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 하고 월급쟁이로 사셨는데 같은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은 너무 비싸서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저 강의 하나 듣는다고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